8월 25일 아침 쓱싹 브리핑. 현대자동차 노사가 111일 만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파업 장기화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8 판매 비중이 급감하면서 단종설까지 제기되는 등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규정 위반. 이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규정을 위반했다며 한국 잠금상선 선박을 포함한 유조선 4, 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란 측은 이들 선박에 대해 벌금 부과나 화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등 다국적 선박들이 포함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대폭 강화.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출입국 관련 자료 요청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이들을 대상으로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전투기 교신 도청, 중국인 간첩죄 한계. 군산공항 인근에서 한미 공군 교신을 불법 도청한 중국인 남성이 구속되었으나 현행법상 간첩죄 처벌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정 형법이 시행되더라도 외국의 지령이나 사주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간첩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가기밀의 범위를 산업기술 분야까지 넓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미 외교장관 통화로 북핵 공조 확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을지 연습 및 대테러 훈련. 대한체육회가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나흘간 실시한 2026년 을지 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드론 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했습니다. 또한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대테러 대응 훈련을 진행하며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현대차 임금 협상, 극적 잠정 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상견례 이후 111일 만에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금 지급, 그리고 미래기술 도입에 따른 기술직 신규 채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는 3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꼼수 가격 표기 논란. 일부 미용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광고하고 VAT 별도를 작게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용시술은 과세 대상이 맞지만 소비자가 실제 지불할 금액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가격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권사 미수금 급증에 따른 부실 우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증권사 미수금이 1조 원대를 넘어서며 무리한 투자로 인한 부실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지난 5월 말 미수금 비중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반대매매 금액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미수거래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신용공여와 합산한 통합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성 LG, 중국 LCD 시장 공략 강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 업체들이 장악해온 LCD TV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양사는 미니 LED와 마이크로 LED TV의 출하량을 늘리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중저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국내 대형 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카카오 인적 분할 결정과 시장 우려. 카카오 이사회가 회사를 카카오 X와 카카오 AI로 나누는 인적 분할안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에서는 지주사 할인과 자산 고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개편은 올해 12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말 두 법인의 상장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넉 달 만에 하락세. 증시 조정과 고물가 지속의 영향으로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가계저축지수 역시 주가 하락 등의 여파로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5개월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럭시 Z 플립 8의 극심한 판매 부진.
삼성전자의 신용 폴더블 폰 중 갤럭시 Z 플립 8의 판매 비중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며 큰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들과 달리 소비자들이 폴드 제품군으로 쏠리면서 플립 시리즈의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원가 부담과 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해외 IT 업계에서는 단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 국내 주행 데이터 반출.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한국 도로에서 수집한 사고 및 사건 주행 영상을 해외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가명정보 처리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개보인은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국외 이전 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미도 디스코 팡팡 추락 사고 발생. 인천 월미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디스코 팡팡을 타던 30대 남성이 기구 밖으로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 프랑스 익사 사고 급증. 프랑스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 6월 중순 이후 301명이 익사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한 수치로 주로 수영이 금지된 강이나 운하에서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안전한 수영구역을 늘리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보닛 위 복숭아 상자 무단 적치. 한 행인이 주차된 차량 보닛 위에 복숭아 상자를 올려놓아 흠집을 냈음에도 배상을 거부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차주는 블랙박스 증거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발뺌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차보험 처리 후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수재민 돕는 익명천사의 온정. 경남의 한 익명기부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성금 500만 원과 편지를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자는 2017년부터 재난 때마다 나눔을 실천해왔으며 누적 기부액은 7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한편 가수 임영웅도 팬클럽 이름으로 2억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유튜버 박위, 낙상 영상 편집 논란. 유튜버 이진호가 박위의 KTX 휠체어 낙상 사고 영상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편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호는 공익근무 요원의 사과 장면이 빠진 채 공포감이 조성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일주일 만에 CCTV 영상을 공개한 목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배우 박하선, 우아한 수영복 자태 공개. 배우 박하선이 자신의 SNS를 통해 늘씬한 몸매가 돋보이는 수영복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진주 목걸이와 밀짚 모자를 매치해 세련된 휴양지 패션을 완성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유쾌한 멘트를 덧붙이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찬원 출연 예능 천경자 미인도 조명. KBS 예능 프로그램 셀럽병사의 비밀에서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장 논란을 다룰 예정입니다. 방송 예고편에서 가수 이찬원은 위장 논란을 재연하며 시청자들의 강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출연해 그림 바꿔치기 의혹 등 미술계 최대 미스터리를 파헤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쓱싹뉴스 앱에서 확인해주세요.